안녕하세요. 건강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뉘우치게 하는 시조 자모사를 쓴 조선의 문장, 조선의 국보로까지 불렸던 위당정인보를 만납니다. 위당정인보는 20세기 초반 한국학에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일제치하에서도 우리의 어리스린 우리말과 우리글을 되살리는 국학운동과 독립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 때 납북이 되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국학 연구의 큰 성과와 그가 쓴 시조는 남아 우리의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새삼 부모님의 사랑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주옥같은 위당정인보의 시조 중에서 1928년 35세 때 두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40수의 연작시조 자모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더욱 그리워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엄하게 훈육하고 어머니는 자식을 자유롭게 양육한다는 뜻의 엄부자모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서 자유로운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자모사라는 시제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부모는 나의 부처이고 관세음 보살이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까마귀도 자신을 길러준 의미의 은혜를 알고 갚는데 하물며 인간이 불효를 하면 금수만도 못하다. 어머니의 10가지 큰 은혜를 설한 불교경전 부모 언중경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위당의 시조 자모사는 시조로 쓴 부모 언중경이라 할 정도로 어머니의 자유로운 사랑, 자식을 향한 한량없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자모사 시조 40수 중 몇 편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을은 그 가을이 바람 불고 잎 드는데 가시님 의하여 돌아오실 줄 모르는가. 살뜰히 기르신 아이 옷품 준 줄 아소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은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만을 애쓰시다가 우리의 곁을 떠나십니다. 가을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건만 꿈에도 그리는 어머님은 영영 돌아오실 줄 모르고 가을 나뭇잎 사이로 찬바람만 썰렁 불 뿐입니다. 그날 어머니가 살뜰히 지어주신 옷까지는 이제 내 품에 맞지 않을 정도로 나는 어른이 되었죠. 자식을 낳아봐야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했던가요? 아, 이 때늦은 깨달음이요. 바릿밤 남주시고 잡숫눈이 찬 것이며 두둑히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솜치마 좋다시더니 보공되고 말아라. 꽁보리밥 된장에도 그날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어 한 손을 사오시던 날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먹이느라 어머니 자신은 맛도 보지 못하셨지요. 찬밥을 버리기 아까워 남몰래 부뚜막에서 손수 물에 말아 드셨고
북풍이 몰아치는 겨울날에도 엷은 옷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니. 그렇게 좋다 하시던 솜치마를 그 춥던 겨울에 한번 입어보지 못하셨던 어머니가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결국 그 솜치마는 자신의 관 속에 채워넣는 보공으로 쓰이고 말았으니 애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썩이신 님의 속을 깊이 알리니으리. 다만지 하루라도 웃음 한번 돕고저 이저리 써없던 애가 한 꿈 되고 말아라. 또 우리 자식들은 얼마나 어머니의 속을 썩였던가요. 하루 한 번이라도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눈물만 흘리게 했던 못난 자식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다 속으로 사귀시고 따뜻한 미소로 감싸주셨습니다. 그 어머님의 자유로운 미소에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철없이 돌아다녔던 그날이 엊그제만 같은데 어머니는 이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안방에 불 비치면 하마님이 계시온 듯 닫힌 창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 곳 산속에 추위 이르니 님을 의하올고 어머니는 밤늦도록 옷을 깁고 또 기우셨지요. 하루 종일 들일과 집안일로 파김치가 된 몸에도 밤이면 길쌈과 바느질로 날 새는 줄 모르셨던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쏟아지는 졸음을 못 이겨 찔린 손가락을 몰래 빠셨고 아이들 잠 못 이룰까 길쌈 짓는 소리를 자꾸만 낮추셨습니다. 어디 그뿐만이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항상 살아 계실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늘 또 고향집에 가면 안방에서 어머니가 마당으로 달려나와 반가이 맞아줄 것만 같은 그리움이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이 강이 어느 강가 압록이라 여짜오니 고국 산천이 새로이 서르라고 치마끈 더시리 하자 눈물 벌써 굴러라. 우리 어머니는 한으로 점철된 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한은 바로 우리 민족을 이어온 삶의 탯줄이요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큰 기쁨에도 작은 슬픔에도 오직 눈물로 답하시던 우리 어머니. 그 눈물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강인함의 눈물이었으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지혜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용기를 잃을 때는 용기를 심어주셨고 희망을 잃을 때면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지극하신 사랑 없이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 참 사랑을 알았고 국가와 민족애를 느낄 수 있었으며 세계를 향해 두 팔을 벌릴 수 있었습니다. 위당 정인보가 1893년생이니 위당의 어머니는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과
그로 인한 고통과 서름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이 강이 어느 강가 압록이라 여짜오니 고국의 땅을 떠나는 길에 고국 산천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여성이지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특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를 쓴 시점이 1928년 일제강점기의 한복판이었으니 망국의 한 서러움의 감정은 더욱 절절하게 가슴을 적십니다. 종장의 치맛끈과 눈물은 그러한 서름을 잘 표현해주는 시어라고 하겠습니다. 서러라 서러라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무덤풀 우건 오늘 이 살부터 있단 말가. 빈말로 서른 양함을 니나 믿지 마옵소. 그렇죠. 아무리 섭다고 해도 내 몸이 어머니가 될 수 없고 어머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머님 묻힌 곳에 풀이 우거진 오늘. 그런데 어떻게 나는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의 구절이 이보다 더 뼈저린 문장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 내가 말로 아무리 슬퍼하는 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여 믿지를 마오시라. 자식으로서 효가 부족했음을 자책하는 마음을 너무도 잘 담아낸 시편입니다. 특히 빈말로 서른양한다는 종장의 첫 구는 효의 부족을 뉘우치는 반어적 표현으로 너무나 가슴을 칩니다. 위당 정인보는 1948년 언류문화사에서 펴낸 담은 시조집 서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옛날 어떤 효자는 서러우면 퉁소를 불어 퉁소 속에 피가 몹시 배었다는데 내 이 시조는 서름도 얼마 보이지 못하였거니와 피 한 방울인들 묻었으리오마는 효도야 못하였을 망정 서름은 서름이다. 위당에게는 실제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생모인 대구서 씨와 양모인 월성이 씨 두 어머니가 계셨는데 두 어머니 모두 덕행이 무척 아름다웠으며 베푸는 사랑 또한 매우 기뻤다고 합니다. 생어머니는 높고 양어머니는 크다. 어머니 한 분을 먼저 여인 뒤는 한 분마저 여이면 나는 부재하지 못할 줄로 알았다. 그러다가 목천에서 어머니 상사를 당했다. 그 가을에 서울로 이사와 오니 갈수록 서러워 길 가다가도 가끔 혼자 울었다. 이 시조는 병인년 가을에 지었다. 자무사 시편에 붙인 해제에서 시인은 당시 창작 상황과 정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위당 정인보는 조선의 명문가 집안에서 철종대 영의정을 지낸 정원용의 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친 정원조로부터 한학을 배웠고
13세 때부터 외삼촌 서병수를 통해 양명학자인 난곡 이건방의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31세 때인 1923년부터 연희전문에 재직하면서 국사, 한문, 국문학 등 국학 전반을 강의하였고 1931년 동아일보에 조선 고전 해제를, 1933년에는 양명학 연론을, 1935년에는 5000년간 조선의 을을 연재하는 등 한국사에 대한 관심과 주체적인 민족의식 고취에 애를 썼습니다. 어릿한 사람은 얼빠진 사람이고 이는 끝풀만 남은 사람이라며 을이 중요함을 강조했는데요. 위당 정인보가 시조를 썼던 것도 민족의식과 을의 확립을 통해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신념의 발로로 이해됩니다. 국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바로 정인보였지요. 특히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면서 조선 후기의 현실에 기반을 둔 신학풍을 실학이라 규정 지은 것도 위당 정인보였습니다. 역사도 독립투쟁 방식의 민족사 연구가 아닌 새로운 민족주의 사학을 견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의 의식이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는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초대 감찰위원장을 맡아 조봉암, 임영신 등 거물 장관들을 경질시켰는데 그런 문제로 대통령과 마찰을 빚자 가감히 사직을 하고 학문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사이 6.25가 터졌고 7월 말 위당은 서울에서 납북이 되고 맙니다. 그 뒤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암담한 시대 상황에서도 우리말과 우리글, 우리 을을 찾고자 했던 큰 인물 위당 정인보, 3.1절, 강복절, 개천절 노래 가사가 모두 그의 작품이니 그는 떠났지만 어쩌면 우리 가슴을 울리는 노래로 깊이 남아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입니다. 예전엔 부모님이 상을 당하면 3년간 심요살이를 하는 등 생전에 못다한 효를 뉘우치며 애통해했었지요. 하지만 제사마저도 약식으로 지내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효심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각각 2년여의 심요살이를 했던 송강정철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며 다음에 시조를 남겼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고 보니 2000년 전 공자도 오늘의 세태를 걱정한 듯합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는 조용히 머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아니하고
자욕양이 친부대. 자식은 어버이를 받들어 모시려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해마다 돌아오는 가정의 달이지만 위당 정인보의 시조 자모사를 다시 읽으니 가정과 가정의 소중함이 더욱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